안녕하세요. 이혜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될지 일단 대략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제 여기 리스트를 좀 만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은 자기를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이해하는 거.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내용들을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성격. 네, 성격이 무엇인지,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를 이해하는 그런 어떤 일관된 특징을 이해하는 거죠. 성격과, 그리고 또 성격과 되게 비슷한데 성격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격이 아니라 성격 장애인 게 있어요. 그래서 personality disorder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사실 고치기가 심리학에서도, 심리치료 분야에서도 되게 고치기가 어려운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성격 그리고 성격 장애, 이거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제가 이제 주로 성격은 4가지의 성격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관계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어떤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나누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정말 핵심적인 거는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그 사랑이 회복되는 거. 내가 부모님에게 사랑받고 있다. 내가 나의 배우자와 사랑을 주고받고 있다. 나의 자녀들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사랑받는 것이 회복되는 것. 정말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라고 느끼게 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특별히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의 뇌, 사실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마음이 어디에 있나? 라는 그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마음이 심장에 있나? 마음은 그럼 우리 이렇게 가슴에 마음이 있나? 아니면 머리에 마음이 있나? 이랬는데, 머리 그러면은 어떤 logical thinking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모든 혼적인 기능은 우리의 브레인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브레인의 기능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이 뇌의 기능과 성격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상처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상처가 무엇이 상처가 될 수 있고, 상처가 있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성격에 따라서, 성격이 어떤 성격은 이런 상처를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사람마다 같은 상처여도요, 사람마다 다 그 상처의 반응들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상처가 무엇이 상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상처에 따라서 어떤 반응들이, 그 증상들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치유받는 과정은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나눌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 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으면 피해자 의식, 그러니까 victim mentality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피해자 의식의 특징들이 있고, 그 피해자 의식에 사로잡혀서 행동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도 되게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진정한 자아와 거짓된 자아. 우리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리얼 셀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리얼 셀프의 핵심은 뭐냐? 자기의 남들이 보기에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거에 계속 맞추는 내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내 진짜 모습,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영의 모습을 찾아서 그 모습에 빛을 발하는 거, 꽃을 피우는 거, 그 진정한 자아로 사는 것, 그것에 대해서 또 제가 나눌 겁니다. 그리고 심리 발달 단계별로 태어나기 전 한 살 때까지, 태어나서부터 한 살 때까지, 1살부터 3살 때까지, 이런 식으로 나이별로 반드시 그 스테이지에서 해야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성격하고 또는 자기의 심리 상태하고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또 부모의 역할, 부모님이 사실은 우리 한 사람의 어떤 성격을 형성하는 데는 최고 중요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부모한테 받은 그런 상처들, 부모의 역할에 따라서 성격별로 어떻게 반응할 수 있고 어떻게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사실 셀프 이스팀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데, 셀프 이스팀의 핵심은 뭐냐? 셀프 이스팀을 자아 존중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존감, 줄여서 자존감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혼적인 건강, 즉 자신의 어떤 정신적인, 심리적인 건강의 핵심이 바로 이 셀프 이스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를 하고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자기를 거부하는지 아니면 자기를 마음에 들어 하고 정말 자기 자신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는지, 이것이 셀프 이스팀이 사실은 정신 건강의 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담을 할 때도 항상 셀프 이스팀이 낮은 사람들의 어떤 그 증상들을 찾아서 어떤 것들로 인해서 셀프 이스팀이 낮아졌는지 그것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저의 상담의 거의 메인 포인트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존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부부관계를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할 것인가, 그리고 부모가 되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냐, 그리고 또 이런 그 엮이는 가정 안에서 어떤 게 엮이는 가정이고 어떤 게 건강한 순기능 가정인지에 대해서 가족의 그 패밀리 테라피의 어떤 이론들과 어떻게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동시에 성인 아이의 어떤 증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성인 아이가 치유가 되어야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심리적인 장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멘탈 디스오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뭐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장애라든지, 이 불안장애 안에는 요즘에 뭐 패닉 공황장애라는 것들이 되게 일반적으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불안장애라든지, 그리고 뭐 OCD, 뭐 강박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들이 그 분노, 가정 안에서 분노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관계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분노에 대해서 또 나누도록 할 거고요. 뭐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뭐 공감이라는 게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과정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유튜브에서 무엇을 다루게 될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와 함께 이 치유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